이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떨리네요. 이어서 체험 사례와 Y 엔젝타를 발표해 볼 건데요. 먼저 체험 사례를 발표해 주실 분은 엔젝타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일산의 이경숙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젝터 코리아 이경숙 IBO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막 떨리려 그러네. 갑자기 뭐 이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직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나는 건강하게 팔짝팔짝 쫓아다녀갖고 그런 암 진단 받을 줄 꿈에도 몰랐었죠. 그랬는데 이제 치료하는 동안 많이 힘들고 이제 수술도 못하고 뭐 임파선 통해서 림프, 간, 폐로 다 퍼져가지고 감히 칼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항암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힘들고 지치고 이제 그랬을 즈음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항암제가 안 맞는다고 할 때 이제 저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이시자 아들인 김진표 스폰서님께서 뭐를 들고 와서 이제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가지고 보리차처럼 커피도 타주고 하길래 나는 원두커피는 안 먹는다 완강히 거부를 했었고, 근데 조금씩 먹어보니까 보리차처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쌀눈도 이제 먹어보기 시작하고 한 열흘 정도 먹었을 때 제가 항암을 맞으러 갔는데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믿고 그냥 조금만 먹었었는데 주사를 맞는 동안 제가 이렇게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거 뭐지 이래갖고 이제 제가 주사를 맞으면 목소리부터 이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는데 먹고 괜찮아서 이제 더 열심히 먹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 언니 이렇게 다 드시게 하고 전부 다 효과들을 보고 이제 더 열심히 먹고 이제 제가 먹고 2달 반인가 됐을 때 직장암 그 원바람 내시경을 했는데 암세포가 안 보였어요. 그 직장암 림프암 암세포는 안 보이는데 간하고 폐는 아직 남아가지고 더 열심히 먹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CT를 찍는데 계속 점점 좀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항암제를 더 세게 쓰던가 임상 실험하는 걸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몇 달 안 돼서 또 CT를 찍고 이제 피 검사를 하고 항상 항암제 맞기 전에 피 검사를 해요. 근데 혈액에서 암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간 폐는 이제 이렇게 한 3부분 정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었는데 더 두고 보자 그래갖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검사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엔젝타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더니 작년 6월 28일 날 CT를 찍었는데 7월 3일 날 암세포가 완전히 다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없으니까 제가 표적 항암을 맞는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니까 더 맞아보자 이래갖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맞던 거를 3주에 한 번씩 맞고 또 그래서 뛰어갖고 6주에 한 번 더 맞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가면서 했는데 안 맞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안 맞으면 안 될까 이랬더니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래갖고 작년 6월 28일 날 CT 찍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달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난달에 한번 이제 MRI 한번 다 찍고 PET 찍어보고 괜찮으면은 항암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2월 29일 날 CT를 찍고 3월 13일 날 이제 가서 항암을 맞아야 돼요. 근데 딱 갔는데 항암 기존 있던 직장암, 림프암, 간, 폐 이걸로는 항암제를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셨고요. 근데 항암제를 이제 표적 항암을 맞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기냥 세포를 막 잡아먹었는지 어쨌는지 항암을 먹고 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일 정도 아프면서 진짜로 이거 막 플러스랑 막 이렇게 열심히 타먹었어요. 아마 내가 이게 없었으면 내가 못 일어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비타민도 입에 그냥 물고 살고 그랬던 것이 결과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신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30일 날 펫CT를 찍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괜찮으면 저는 이제 항암제 안 맞아도 됩니다. 엔젝타 때문에 저는 건강을 찾았고 엔젝타 때문에 돈도 벌고 여러분도 열심히 드시고 엔젝타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Y 엔젝타를 발표해 주실 분은 지금 모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나가신 이경수 스폰서님 아들이신 김진표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Y 엔젝타를 발표해야 되나요? 앞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실버 김진표 아이비오입니다. 3월 3일이 딱 제가 사업한 지 1년이 딱 됐는데요. 여기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서 아직 제품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직 안 드세요? 제가 박금란 사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네, 그때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젊으신 분들은 조금 드시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제가 먼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상담 가면 그래요. 전 여기서 지금 8kg가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뚱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일단, 저의 강력한 Y는, 왜 엔젝타를 하느냐.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비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1년 정도 됐지만 물론 뭔가 목표가 달성이 덜 됐을 때 좀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영업 조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다가 솔직히 김성대 스폰서님도 너무 좋고 엄마처럼 대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저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제가 쉬고 있을 때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어머니 스폰서님께서도 항상 파트너들 성공을 위해서만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다 보니까 저도 Y가 계속 바뀌는데 계속 바뀌는 이유는 진짜 시스템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엔젝타를 드시고 좋아지셔가지고 저처럼 사업 생각이 없으셨다가 사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준비된 리더가 돼서 어머니 스폰서님이나 김성다 스폰서님처럼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진짜 강력한 좀 Y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버직급이라는 것도 유지를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뭐 알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진짜 무조건 스폰서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에는 예스를 해야 내가 좀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3월 3일 날 전업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사업 설명회를 준비를 해서 홈미팅이나 이런 데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한 분 한 분 일산 홈미팅도 그렇고 여기 지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진짜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제 Y는 이렇게 건강해지신 저희 어머님 토지 하나 매입해서 2층짜리 단독주택 지어드리고 거기에 지하에 음악실이랑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거 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시작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진짜 성공할 그날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고 제가 머리는 좋진 않지만 다리는 남들보다 좀 튼튼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스폰서이십니다. 제가 김진표 스폰서님을 보고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험 사례와 Y 엔젝타를 발표해 주신 이경수 스폰서님과 김진표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 보실 건데요. 일산에서 요즘 너무 핫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꾸준함이라면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이제 파트너 후원을 미팅 후속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노력하는 자세, 그거를 본받고 엔젝타에 미쳤습니다. 이분은 엔젝타에 미친 남자, 엔젝타가 정한 남자 강호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강호철 라이브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인천에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끝나고 뭐 이 근처에 무슨 행사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부담스러워. 자 일단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싸이가 잠깐 나왔잖아요. 싸이가 엔젝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본받을 만한 게 뭐냐면 사업을 진짜 진정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진짜 엔젝타를 좀 즐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오늘 준비한 걸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진짜 과한 호응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엔젝타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에 관련된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마치 약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희 거 약 아니잖아요. 예, 식품인데 그냥 식품은 아니에요.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건강한 식사. 그죠? 근데 이거를 마치 뭐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도 실제로 나가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 놀라운 체험들이 멀리서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고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너무 지금 인지도도 올라가고 좀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나 뭐 이런 타 다단계 뭐 이런 데서 좀 견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네트워크냐? 저는 뭐 아까 그 김진표 스폰서님이 나와서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딱 전업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작년 3월에 여기 작년 2월 달에 인천지사 만수동에 있는 데를 가서 사인을 하고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좀 잘 벌고 있고, 저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뱉은 말은 책임을 지고 허위된 얘기로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동산 고객들이 지금도 연락이 와서 이 건물 지금 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주고 관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분양업이라는 게 보통 보면 뭐 잠깐 이 건물 팔고 다른 신규 현장으로 갈 때 전화번호들을 90%는 바꿔요. 왜 그러냐면 허위된 과장 광고를 통해서 이 건물을 팔게 하고 이 건물이 잘못됐을 때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안 바꾼 지 한 17년 정도 됐어요. 그만큼 저는 고객에 대한 그런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앞에 이제 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체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다 들었듯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아끼던 김진표 팀장, 그때는 팀장이었는데 팀장이 어머님이 너무 아프시다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위로의 말과 뭐 이런 얘기밖에 없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술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지만 어머니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술 한 잔도 같이 하기가 좀 힘들었고, 제 위로의 말만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면서 어머님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병원에서도 포기했다 그러던데 어떻게 좋아지신 거야? 커피 먹고 좋아졌대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커피 먹고 죄송합니다. 커피 먹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에요. 요즘에 어머님이 드럼도 치러 다니시고요. 색스폰도 불러 다니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야 근데 신기하긴 하다. 그러고 관심이 없었어요. 커피를 원래 제가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먹는 커피, 저는 항상 커피를 하루에 한 4-5잔 정도 먹는데
스타벅스나 좀 진한 커피를 먹어요. 메가커피 가면 커피가 좀 얕잖아요. 그 샷이 좀 한 샷밖 원샷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샷을 추가해서 먹을 정도로 진하게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 사러 가자는데 저는 제 거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말고 야, 너 네 거 먹어. 돈 안 들고 좋다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슬쩍슬쩍 한 포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연한 커피네 그냥 구수하고 뭐 맛은 있다. 이렇게 슬쩍슬쩍 한 포씩 주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형님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한 박스는 얼마인데? 그랬더니 49,500원이래요. 커피가 되게 비싸네. 커피 믹스 한 포에 100원, 200원밖에 안 하는데 카누 해봐야 3,4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와, 근데 이건 되게 비싸네. 야, 근데 한 박스는 못 받겠다 부담스러워서. 아우, 좋은 거니까 형님과 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드셔보세요.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한 박스만 먹을게. 고맙다라고 하고 다른 커피를 안 먹고 그 커피만 먹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조금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남자는 전립선이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요. 요즘에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야뇨, 빈뇨, 잔뇨 다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웃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피눈물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야뇨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4번 정도 밤에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잠이 깨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어서 괭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커피를 먹었는데 한 박스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 먹었거든요. 근데 먹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저녁에 잠을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물어봤어요. 야, 근데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그런데도 좀 괜찮냐? 그랬더니 어디다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문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형님, 남자는 생식기에 제일 먼저 도움이 준대요. 그래? 야, 너무 신기하다라는 찰나에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어요. 저희가 현장이 짧으면 한 3-4개월, 5-6개월, 거기서 진짜 길면 한 1년 정도 되는데 2월 달에 현장을 마무리하고 3월 달에 다른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간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야, 다른 현장을 좀 알아볼게 라고 얘기했더니 형님 저는 다른 현장 안 갈게요. 너 뭐 하려고? 어디 가려고? 딴 본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너를 부르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저는 엔젝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제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스폰서님이었습니다. 분양도 다단계거든요. 밑에 팀원이 일을 하면 팀장한테 돈이 조금 오고 그 총 팀에서 이루어진 금액이 저한테 또 올라와요. 근데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하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마무리하면서 2월 달부터 한 번, 두 번씩 시스템에 한번 나와봤었거든요. 그리고 엔젝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월 달 처음에 2월 1일인가 와가지고 이수진 스폰서님 처음 만나서 어디 골방 같은데 쳐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아지신 분이 김진표 스폰서님 어머님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저는 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수진 스폰서님이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저는 진짜 좀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없었거든요. 어문지 스폰서님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맣게 당돌하게 말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문지 스폰서님이나 우리 이수진 스폰서님 그 진짜 작은 체구에서 지금은 그 아우라가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느꼈는데 그때는 못 느꼈거든요. 난 본부 내가 이끌면서 돈도 잘 버는데 뭐 이게 뭐라고. 그래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다니까 나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억대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냐. 어머니 건강해지시고 좋아진 건 좋아. 그렇지만 돈을 포기할 만큼 이쪽으로 간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알아봤거든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도 사보고 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냥 제가 알아보니까 유통의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재래식 유통은 생산자가 200원에 물건을 만들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물건을 산다 그러면 현재 유통은 똑같이 200원에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를 거쳐서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인터넷 홈쇼핑 이렇게 해서 700원에 제품을 산대요. 조금 더 저렴하죠. 근데 미래 유통은 똑같이 200원에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면 된대요. 그게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김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김치. 김치가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어요. 어떤 거 드실래요? 왜 국산 드세요? 원래 우리나라 김치니까 드시잖아요. 자, 중국산 김치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김치 수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10kg 한 박스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중국산? 10kg. 예. 중국산 김치 중에서 제일 좋은 김치 15,000원. 보통 한 6,000원, 7,000원 해요. 김치 10kg짜리 한 박스에. 국산으로 넘어가면 보통 한 3,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국산 김치도 뜯어보면 배추만 국산이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에요. 부자재가 중국산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김치 명인이 있어요. 강명인 사장님이 김치 명인이야. 근데 내 자식 먹일 거야. 내가 김치를 담가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산 써요? 안 쓰죠. 제일 좋은 재료로 제일 좋게 만들잖아요. 최고의 재료로. 그 김치 명인 강명인 사장님이 만든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직접 제일 좋은 재료로. 그래서 저기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산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자, 지금 국내 경제 초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다가 고령 사회예요. 고령 사회. 야,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자영업자들은 안전할까요?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출 갚지 않으면 폐업을 안 시켜준대요. 그러면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또 계속 내야 되고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은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지금 실제로 없어지는 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통계를 보면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돼요. 근데 자영업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 마땅하게 할 게 없어서 하신다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할 게 없어서. 그만큼 요즘에 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배민에서 제가 즐겨 시켜 먹는 쌀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국수를 시키려고 봤더니 굉장히 맛있는 집이거든요. 배민에서 가게를 찾을 수가 없대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10,000원짜리 하나를 배민에서 시켜 먹으면 가게의 업주가 얼마 정도 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3,000원 정도 남는데요. 배달하시는 분들만 지금 배불리고 있다. 근데 가게는 너무 어렵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만족을 할까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직장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 개인 사업을 하고요. 영업을 하고 했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그냥 따박따박 주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투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잡을 하겠다. 한 9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제 부동산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집 사는 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영끌을 하고 빚을 모으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그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끌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도 지금 현재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의 다음 목표는 생명 연장이래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120세 세대, 뭐 200세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하고 계속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정말 없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10명 중에 1명은 80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90세이신 분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10년 정도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 10년 후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 알바를 자리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10년 정도 지나면 10년이 뭐야? 지금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키오스크가 모든 식당들을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다들 식당 가보시면 다 아시죠? 자, 사람 한 명을 쓰는데 최저시급이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키오스크를 쓰면 큰 키오스크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그게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하고요. 테이블마다 있는 키오스크는 한 대당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려주면 서빙하는 로봇이 있죠. 걔가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제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알아봤어요. 키오스크 회사에다 알아봤더니 제가 한 테이블 한 10개 정도 놓는 삼겹살집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토탈 다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다 해서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서빙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문받을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할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치킨을 튀겨요, 로봇이. 커피도 직접 뽑아요, 로봇이. 그리고 배달도 요즘에는 이게 작년 7월에 제가 사업 설명회 하면서 한 건데 7월 달에 건대에서 시범 사업으로 배달 로봇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강남 가보시면 실제로 배달 로봇이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배달료가 제일 비싸야 3,000원이래요. 이렇게 이제 배달할 사람들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20대 중반 때 퀵서비스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 되게 후회가 돼요. 그거 유지했으면 진짜 저는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명 그 명품 업체 이런 데들이 제 거래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강남에.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못하고 제 친구들이랑 동업을 했는데 동업이 힘든 게 서로 좀 언쟁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접자. 그래서 자영업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도 마찬가지죠. 또 부동산인데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사거리 코너마다 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거리 코너마다 각 은행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구석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키오스크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AI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들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30대 때 이미 희망퇴직을 받고 있대요. 은행원들은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행원들도 이제 내가 40대 때부터는 난 뭐 하지? 라고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노후 준비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계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대단. 뭘로 하고 계세요? 뭘로 하고 계세요? 뭘로 하고 계시냐고요? 무엇으로? 엔젝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게 만드시네.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들이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몰라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는 1년에 꼭 2번 이상 해외여행을 갔고요. 주변에 좀 사고로 좀 제일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저 세상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야 내가 벌어놓으면 뭐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그냥 팡팡 쓰고 죽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모으고 정말 팡팡 썼어요. 팡팡.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40대 중반 좀 넘어가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집을 장만하고 뭐를 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애를 낳은 친구들은 자녀가 커서 이제 이제 군대 가는 친구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안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을 하면서 그래도 돈을 버니까 근데 좀 씀씀이가 저 말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친구가 씀씀이가 더 커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긴 했는데 자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과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4,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4, 500만 원 지금 현재 4, 500만 원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노후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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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은 제가 볼 때 1년 안에 요 정도 금액은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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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5억 버십시오. 예.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가장 확실한 대안이 하나 있는데요. 자, AI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AI는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소비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만드는 건데요. 자, 누군가는 잊고 먹고 쓰기만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잊고 먹고 쓰면서 돈까지 벌잖아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면 미래에도 우리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업으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더니요. 유명인들은 다 하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하래요,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래요? 일단은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될까봐 자기보다 잘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거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그래 너 잘해 응원할게 그러면 나보고 하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야 너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 이런 거 안 해가 나 이거 안 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들은 다 하래요 다.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인데 왜 주위에 동남아 누구예요? 동남아 진짜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하지 말래.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공을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렇게 부동산 부자신데 누군가 부동산이 다 없고 빈털털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제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관객들이 다 우 이렇게 야유를 퍼붓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당신들은 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이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겠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백만장자 탄생 직업군 순위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래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종사자로서 2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곧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도 점점 밀어주고 있는데요. 지하철, 경기장, 버스 이런 데서 광고를 직접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는 2호선, 3호선 강남을 관통하는 라인에서 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정보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강남 쪽이 정부의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다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지방에서는 아직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심하고 시작하래요. 이게 국무총리 산하에서 다단계 판매, 뭐 후원 방문 판매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무총리 산하 직접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직접 안심하고 시작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넘어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도덕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주면서 이런 똑똑한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학교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왜 하필 엔젝타야?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엔젝타야라고 얘기했을 때 네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미국 회사 해라. 미국 회사. 미국 회사 왜 하래요? 종주국이래요. 종주국. 아까 김치 종주국은 어디예요? 한국. 네트워크 종주국은 어디예요? 미국. 그래서 미국 회사 하래요. 미국 회사 중에서도 글로벌 회사를 하래요. 최소한 이건 책에서도 나와 있는 건데요. 10개국 이상에 나가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를 해라. 저희는 13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인 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왜 종주국이 중요하냐면요. 약속을 제일 잘 지킨대요. 약속을. 미국 회사가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데 한국, 중국, 일본 회사 중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대요. 근데 미국 회사는 약속을 제일 잘 지킨다. 그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는 회사는 제일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2년 동안 가격이나 보상 플랜이 변경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요. 9년 동안 7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켰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 커피가 런칭되면서 매년 더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철수를 하지 않았는데 더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수할까요? 예, 절대 철수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인가 그 지사장님이 한번 여쭤봤대요. 아니 그렇게 힘들 때 회장님 왜 철수를 안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엔젝타를 전하는 한 명의 사업자만 있어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약속 저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 다 약속하지 않나요? 무수히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나는 네트워크 사업은 신뢰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신 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합법적인 회사 하자. 자, 저희 엔젝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를 보시면 서울제 686조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고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라이센스를 준 회사가 1241개인데 지금 1124개가 없어지고 117개 회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들어가 봤더니 또 6개가 없어지고 111개 회사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인데요. 인체의 기본 단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옛날에는 이것도 인정을 안 했대요. 세포가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다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로 이루어졌다. 자, 인체의 기본은 세포인데 세포도 잘 뜯어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리보좀이라는 데가 있고 골지체, 세포막 있고 리소좀, 핵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래요. 미토콘드리아. 얘가 뭐냐면 차로 따지면 엔진 역할을 하는 애인데 얘가 없으면 안 된대요. 얘가 잘 굴러가야지 세포가 잘 굴러가는데 얘는 특이하게 DNA가 있어서 스스로 증식을 한대요. 야, 나 하나 더 생겨 뿅 하면 하나가 더 생긴대요. 그래갖고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래요. 예, 찍으세요. 예, 찍으세요. 예. 조금 빨리 찍어주세요. 예. 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고 사진까지 찍으려고 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선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 세포를 보면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있는데요. 정상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한 400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되고요. 비정상세포를 뜯어봤더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가 한 10에서 2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
이렇게 지방, 염증, 독소 이런 애들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이 얘네를 어떻게 뺄까를 고민했다 그러면 이 엔젝타는 이게 왜 찼을까를 고민을 한 회사예요. 이게 이제 빠지기,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이렇게 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으로 한번 보면 이 빵빵한 공이 미토콘드리아가 가득 찬 공이에요. 그럼 발로 툭 차도 어떻게 해요? 잘 굴러가죠. 그래서 정상세포. 근데 이 바람 빠진 공은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세게 차도 멀리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죠.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은 애들은 어때요? 뭉쳐 다녀요. 뭉쳐 다녀. 깡패, 일진 이런 애들 지들끼리 뭉쳐 다니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이 질이 안 좋은 비정상 세포들이 지들끼리 뭉쳐 다니다가 돌아다니면서 뭉쳐가지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암이 되고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관리를 해야겠다. 지방, 염증, 독소 이렇게 차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찼냐라고 했더니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대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서.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왜 줄어들었지?라고 했더니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대요.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몸을 만나면 몸을 산화시켜요. 몸을 늙게 만들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주는 피해를 보면 암도 만들어내고 당뇨도 있고 뭐 심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인데 얘네들은 사람이 숨만 쉬면 발생을 한대요. 숨만 쉬면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가 가죠. 근데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생각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고요. 최고의 치료제는 뭐냐 그러면 항산화래요. 항산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베리류를 많이 먹으래요. 베리류. 베리류를 많이 먹으란 이유는 바로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대요. 베리류에.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마키베리 이런 베리류들 있잖아요. 그런 베리류의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블루베리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18kg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2배를 더 먹어야 된대요.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2배를 더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거 다 드실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1000년 동안 버려졌던 커피 열매 껍데기에서 말도 할 수 없는 항산화 물질이 발견됐대요. 블루베리에 무려 625배나 되는 항산화 물질이 발견돼서 블루베리 18kg 먹는 양에 우리 항산화 커피 2포만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블루베리 18kg 드시는 게 낫겠어요? 항산화 커피 2포 드시는 게 낫겠어요? 2포가 훨씬 편하고 쉽겠죠. 그리고 저희 커피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미네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을까요? 미네랄 일정 부분들은 과하게 들어오고요. 일정 부분들은 너무 적게 들어와서 미네랄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수돗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돗물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드세요, 수돗물? 소독약 때문은 아니고요. 소독된 아리수 있잖아요. 아리수를 직접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배관들이 녹슬고 찌꺼기들이 쌓이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물맛이 찝찝한 데도 있고 수돗물이 가정집마다 다 달라요, 맛이. 그게 처음에 보낼 때는 아주 깨끗하게 보냈는데 오면서 배수관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쌓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정수를 해 먹잖아요. 그래서 정수기가 기가 막히게 불티나게 팔리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울산 MBC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수돗물을 정수를 하잖아요. 그 정수물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그다음에 수돗물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24시간이 지나는 경과했을 때 어떻게 변하나를 봤더니 정수물에서는 물고기가 다 죽었대요.
물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물. 그래서 정수물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되고 되게 애매하네. 그러면 미네랄 워터가 요즘에 시중에서 굉장히 그냥 많이 팔리고 있죠. 근데 미네랄 워터 이거 사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생수 사 드시죠, 다. 생수 먹으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뉴스에 나왔죠. 생수 한 병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한 20만 개 정도 발견된대요. 우리가 1년에 먹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용카드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를 드신대요. 그게 몸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미네랄을 가장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수돗물을 정수를 하세요. 정수를 해서 저희 컵 한 포를 타서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남자는 900ppm, 여자는 600ppm 보다 훨씬 많은 1200ppm이 우리의 몸에 미네랄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가 그러면 얼마큼 제거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병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병원 가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6천 정도가 나왔어요. 측정값이. 근데 이분은 지금 가다가 쓰러져도 아무런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활성산소 수치를 보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지나서 수치를 다시 쟀더니 10분의 1로 떨어졌대요. 600 정도로.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에는 이제 탁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스컴에서 커피가 굉장히 좋다고 말은 하죠. 예, 말은 하고 뭐 치매도 좋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불면증도 개선되고 근데 하루에 한 잔, 두 잔 이상은 먹으면 안 좋대요. 그죠? 왜 그러냐 봤더니 커피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여태까지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던 아메리카노는 껍질과 가육을 다 빼고 콩만 꺼내서 까맣게 태워서 갈아서 물을 내려 먹는 게 아메리카노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카페인이 산화가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돼서 미국에서는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된다라고 경고문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태운 커피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유일하게 태워 먹는 건 커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겹살 태운 거 드세요? 밥 탄 거 드세요? 근데 왜 커피만 태워 먹죠? 신기해요, 그죠? 자, 근데 저희 커피 같은 경우는 껍질, 과육, 콩 다 포함해 가지고 건강하게 동결 방법으로 습식 건조해서 만든 커피에다가 PXP 2%를 섞어서 아주 암 환자, 임산부, 어린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커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독점 아이템인데 국제 특허를 무려 6개나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젝타에서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 이름은 바로 커피 베리빈 커피다라고 광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항산화 커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커피 베리빈 커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싫어하는 활성산소를 빼줬으면 가장 좋아하는 애가 뭐냐 했더니 PXP래요. PXP.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채소 단위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 몸에 흡수가 가장 잘 되게 만든 영양소와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 많이 들어있냐 그랬더니 쌀에 들어있대요. 쌀 추출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쌀. 그죠? 근데 쌀이 보약이죠. 근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죠.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 먹던 밥이 쌀밥이에요, 현미밥이에요? 현미밥이에요, 현미밥. 우리가 먹는 백미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얘네들이 정미소를 갖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깎지를 못했어. 깎을 수가 없었다고. 뭐 꺼끌꺼끌했어요. 맞죠. 근데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밥상에 국이 왜 꼭 올라가는지 아세요? 밥이 잘 안 넘어가. 현미밥이 꺼끌꺼끌했다고. 그래서 밥이 잘 안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옛날에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먹었대요. 고봉으로 밥을. 가끔 인터넷 짤에 돌아다녀요. 조선시대 밥 먹는 사람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하루에 몇 번 먹었는지 아세요? 한 번. 많으면 2번밖에 안 먹었대요. 근데 생활이 됐대요.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왜 그러냐면 이 현미쌀 안에는 한 3,200가지 정도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심으로 가능했는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했는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때요? 몸에 좋은 겨, 쌀룬 다 띄고 백미만 먹죠. 백미만. 몸에 좋은 거 다 띄고 그냥 탄수화물이랑 당만 먹는 거 당. 탄수화물. 설탕 먹는 거예요. 설탕. 그러면 지금은 살만 쪄요. 살만. 그래서 이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이마트에 가서 옛날에는 도정을 해서 팔았어요. 현미를. 5분도로 깎아주세요. 7분도로 깎아주세요. 이게 가능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마트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깎아 팔았다고요. 그래서 그 깎은 게 피부에 좋다 그래서 팩하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팩을 한번 해봤거든요. 피부가 울긋불긋 뭐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농약 때문에 그래요. 농약. 이게 영양가가 제일 많은 쌀룬인데 치명적인 단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씨앗이다 보니까 농약을 빨아먹어요. 농약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2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씨앗이다 보니까 사람이 소화를 못 시켜요. 왜 수박씨, 참외씨 먹으면 다 변으로 나오죠? 그 확인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그걸 더럽게 왜 봐요? 저도 확인을 하는데 희한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치명적인 약점 2가지를 저희 회사에서 엔젝타에서 해결을 합니다. 농약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청정 지역에서 난 쌀만을 계약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흡수 문제는 알파 글리칸 공법이라고 해서 쉽게 PXP 단계까지 낮춰놓은 거예요. 제품을 몸에 흡수가 가장 잘 되게. 자, 일단 사람이 20대 중반 후반 정도까지는 사람이 한 20% 정도 몸에서 흡수를 한대요. 흡수하는 방식이 입, 식도, 위장, 소장, 간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세포까지 가고 사람이 소화를 다 시키는데 세포가 끝까지 가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알파 글리칸 공법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수분해를 해놓은 건데 전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 그 본사에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가수분해를 통해서 세포로 가장 빠르게 흡수를 시켜주는 건데 그 알파 방법은 입세포, 식도세포, 위장세포, 소장세포, 간세포 이렇게 각 기관에서 바로바로 세포로 이동할 수 있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주공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주가 어때요? 옛날 말에 나 옛날 사람인가? 왜 이렇게 옛날 말을 자주 하지? 자, 옛날에 양조장 옆에만 지나가도 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에 물고 있으면 어때요? 볼이 빨개지고 얼굴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만큼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바로바로 몸으로 흡수시킨다. 그래서 100%에 가깝게 흡수력을 높여놨더니 고지혈 환자 이 위에가 피인데 이거를 저희 PXP 제품을 먹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혈액 변화를 봤더니 이렇게 골라졌다. 이렇게 피가 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일단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종의 화력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싫어하는 활성산소를 빼주고 좋아하는 PXP를 넣어줬더니 정상 세포로 돌아오더라. 이게 저희 회사의 원리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눈 루테인, 간에 밀크시슬 이런 거 막 잔뜩 먹었잖아요. 이런 거 먹지 말고 아침 식사 한 끼 정도 여태까지 입이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몸이 좋아하는 거 먹자. 세포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리고 후식으로 먹던 커피 한 잔, 2잔 정도 브레인드 체인지만 하자. 여태까지 먹던 거 먹지 말고
커피 베리빈 커피로 바꿔 먹자. 그러면 내 몸에 밸런스가 맞춰지고 균형이 맞춰지다 보니까 자가 면역력, 자가 치유력이 높아지더라. 이게 저희 회사의 원리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력은 21년도 대한민국을 올해 히트 상품 대상 중에 저기 보이시면 스타벅스가 보일 거예요. 제가 얼핏 봤는데 스타벅스밖에 전 눈에 안 들어와서 네트워크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PXP가 올라와 있을 만큼 제품력은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몸으로 검증들 하고 계시죠? 네. 저는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검증 얘기는 이미 다들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게 다예요. 포르테, 플러스 꼭 먹어야 될 거. 그다음에 B12. B12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먹었는데 당뇨병 환자들이라든지 고지혈 환자들이 아무래도 손끝 발끝까지 가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B12는 조혈 작용을 해서 쉽게 적혈구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택배 기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입에서 들어간 아주 건강한 식품을 세포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 마셔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도 너무 좋긴 하지만 드셔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상.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제품까지만 좋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 하시면 돼요. 소비자. 나는 돈이 너무 많아. 돈 벌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냥 좋은 거 돈 주고 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욕심이 있어서 사업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만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타사 리더분들도 만나고 타사 직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보상 플랜을 듣다 보니까 엔젝타만한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계까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암땡땡 뭐 애가 터지는 회사 뭐 허벌나기 힘든 회사 뭐 이런 회사들 다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상 플랜 들어보면 뭐 전 세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당을 보시면 총 6개 수당이 있어요. 첫 번째 추천 수당. 자, 이게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 6번 색깔이 틀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추천 수당. 내가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개선이 많이 됐어. 저는 전립선이 너무 좋아져서 화장실을 너무 시원하게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지병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이랑 뭐 지방간, 고혈압은 가족 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좀 유산 같은 거라서 그거 있고 고지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피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에 술 좀 관리 좀 잘하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왜요? 너무 좋아지셨는데 진짜 다른 약은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혈압약만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진짜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2만 원을 먹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주급으로 22만 원이 들어와요. 자, 술 얘기가 나와서 요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아까 제품 얘기에서 잠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드렸는데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간이 사람들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걸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간도 근육처럼 단련을 할 수가 있대요. 근육처럼. 어떻게 단련해? 물어봤더니 술을 이빠이 먹으면 된대요. 이게 그러면 간이 딱딱해지고요. 커진대요. 그걸 우리는 간경화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단련을 하는데 간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왜요? PXP를 먹으니까 간이 단련이 안 돼요. 술을 그렇게 먹는데. 단점 하나는 술도 잘 안 취해요. 제가 40대 이후로 10년이 넘었어요. 새벽까지 술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12시 땡 지나면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김진표 스폰서님이랑 같이 새벽 6시 반까지 술 먹은 적도 있고요. 툭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습니다. 근데 다음 날 희한하게 멀쩡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 수당, 우리는 추천 수당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후원 수당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후원 수당은 100원이라도 작은 쪽,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잖아요. 100원이라도 작은 쪽이 소실적, 100원이라도 많은 쪽이 대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실적 기준, BV 기준으로 모든 회원에게 누구나, 여기서 한 가지, 아무 조건 없이 22.2%를 지급을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저나 제일 높으신 김기복 스폰서님, 이수진 스폰서님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사인을 안 하셨는데 오늘 사인을 하실 저 아드님이나 다 똑같이 누구나 조건 없이 22.2%를 준대요. 글로벌 회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상 플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게, 타사들은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시니어는 5%, 브론즈는 10%, 뭐 실버는 15%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재기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품이 부족하다. 저도 지금 제품이 부족해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MDM 글로벌 수당은 이것도 이제 회장님의 마인드가 녹아 있는 건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상위 직급자분들한테 이 유지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라인 밑에서 튼튼해야지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자들한테 두 번째 달성, 세 번째 달성을 하면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취 보너스, 이것도 타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이 붙더라고요.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시니어부터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5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한 번 달성하면 주고 끝.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달성했으니까 딱 다음 달까지만 더 달성하면 줄게. 심지어 어떤 회사는 3달 달성하면 줄게. 근데 여기서 사재기가 발생하더라고요. 두 번째 달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했어. 근데 세 번째 달에 내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유지를 할 것 같아.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이 블루 다이아 유지를 하면 4천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어치만 살 것 같아. 그러면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3천만 원 더 벌 욕심에 1,000만 원을 사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번 달성만 하면 주고 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5번, 6번은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차등이 있는 게, 4번까지는 22만 원으로도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4번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5번, 6번부터는 198만 원 이상 사업자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나오는 추천 매칭 수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건들이 굉장히 좀 애매해서 그 안에도 받을 수는 있는데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198만 원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란 게, 직급에 따라서 내 파트너를 성공을 시키면 돈을 벌게 만들면 저한테 돈을 따로 주겠대요. 그 사람한테서 뺏는 게 아니고 저한테 회사에서 돈을 따로 주겠대. 제가 지금 플래티늄인데 예를 들어서 제 최은숙 사장님, 이름 까먹었어. 최은숙 사장님을 예를 들어서 제 파트너면 브론즈까지 키웠어요. 브론즈 후원 수당이 최소 200만 원인데, 그러면 저한테 플래티늄이니까 얼마 나와요? 80만 원 나오나요? 80만 원 나와. 근데 강명희 사장님을 100만 원 벌게 도와줬어요. 그럼 저한테 얼마 나와요? 40만 원. 그죠? 그러면 실버까지 키워서 4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4, 46, 160만 원.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인원 제한이 없대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나 뭐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인원 제한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수진 스폰서님은 직접 추천을 많이 하셔서 이거 추천 매칭 수당 하나만으로 빚을 다 갚으셨대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 우리 김기복 스폰서님은 추천을 2명밖에 못 하셨대요. 그래서 좀 거지같이 받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400 받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받는다. 그래서 추천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가슴 설레이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알아듣고 좀 늦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작년 한 8월 정도 알아들었거든요. 3월 달에 전업을 하면서도 이거 뭐야 그러면서 처음에 3,600원 들어왔을 때 주지나 말든가 이거 뭐 나한테 왜 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고 제가 처음에 제가 그 한 3년 정도 전 4년 정도 전인가 강남 엄마들 재테크라 그래가지고 그 건강 무슨 보험이죠? 연금보험? 국가연금보험 있잖아요. 그거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오 금리를 많이 쳐준대요. 그래서 그걸 가입을 해서 한 20만 원 정도씩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고 그거 끊었어요. 저 낼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 해가지고 제가 65세까지 부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근데 프로모션인데 이건 회사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12월까지 엔젝타 비전팩 198만 원 이상 220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주어지는 보너스인데요. 자, 오토시 보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다 그 인세 소득으로 돈을 번 거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한 6원, 7원 정도 로열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KFC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치킨 한 마리 팔려나갈 때는 뭐 한 10원? 스타벅스 회장님도 커피 한 잔 팔려나갈 때마다 뭐 한 10원, 뭐 8원 요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벚꽃 엔딩의 버스커 얘네들은 그 곡 하나가 뭐라고 60억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직접 추천한 계보에서 일어나는 재구매에 대해서 커피 한 포당 무려 24원의 로얄티를 주겠대요. 24원.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요. 내가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이 4명을 추천하고 또 4명이 4명을 추천하고 했을 때 9대까지 내려갔을 때 한 달에 무려 5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분의 1 얼마예요? 5천만 원. 10%면 5천만 원. 근데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한 0.5%만 해봐요. 1%도 500만 원인데 0.5%만 해도 한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들 통장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2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예. 제가 국민연금 20만 원 추가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끊었어요. 국민연금 공단 가갖고 나 이거 못 내겠는데요. 난 더 좋은 거 들을 거예요. 그러고 끊었어요. 이만큼 세계 최고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십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못 알아듣고 안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꼭 전달을 해주셔서 이거는 꼭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욕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전 욕 먹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욕 먹지 말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지원 보너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는 매달 50만 원, 블루 다이아몬드는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유류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받아보고 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생 여행이 있습니다. 작년에 치앙마이가 있었고 올해는 푸꾸옥 어디라 그랬죠? 베트남 어디라고 하는데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6월 달까지니까 아직 4개월 남았는데 요거 꼭 하셔가지고 여행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좋아. 근데 오토시 보너스 12월까지라며. 근데 왜 지금이야? 바빠 죽겠는데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는데 왜 꼭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자, 일본,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밀어주고 있죠. 직접 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2위예요. 마케팅 와 완전 선진국이네, 그죠? 근데 왜 하지 말래요? 지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엔젝타는 지금 이렇게 전국 사업자 모여 하면 1000명도 안 모이죠. 한 600명, 700명 정도 모이는데
12위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래요. 아니 그렇게 사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높아? 그만큼 재구매력이 높고요. 소비층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타이밍이다. 우리가 한 달에 한 50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안정기고 타이밍이다. 지금 들어가야지 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는 초기 극선점이에요. 그죠? 초기 극선점인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땡땡 뭐 애가 터지는 회사 이런 데들은 지금 개미군단이에요. 전국 사업자 모이라 그러면 암땡땡 같은 경우 막 12만 명, 13만 명 모이고요. 뭐 애가 터지는 데는 걔네는 한 8만 명 정도 모인다고 얘기해요. 허벌나게 힘들어도 한 5만 명은 모인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1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기 극선점일 때 내 자리를 선점해 놔라. 그래서 당장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이라는 안대를 벗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저도 이게 1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눈을 가려요. 계속 눈을 가리는데 이걸 자꾸 벗어던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항상 난 피곤해서, 난 돈이 없어서, 난 이래서 저래서 항상 현실이라는 안대를 계속 씌우는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든 벗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눈꺼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꺼풀을 안 감을 수는 눈꺼풀을 사람이 앞을 보려면 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눈을 안 감으면 너무 어때요? 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눈꺼풀을 뜨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은 바로 KKB 김기복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